안녕하세요. 기독중학교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교무실장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기독중학교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언약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양육하는 샘물학교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전과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섬기는 제자를 기르는 샘물학교입니다. 지금부터 샘물학교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의 교육과정이란 그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담아내는 계획과 실행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실제적 삶에 가깝고 학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샘물학교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샘물학교의 실제들을 조금씩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목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샘물인이 추구하는 샘물 어린이상, 샘물의 배움과 가르침의 약속, 교육은 관계이다. 관계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샘물학교 교육과정 구성 신조, 샘물학교 교육과정 구성. 이러한 순서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샘물학교의 목표는 섬기는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이웃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높은 위치와 많은 능력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분량과 목 안에서도 충분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샘물 어린이상을 한번 살펴보면 샘물학교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샘물인이 추구하는 샘물 어린이상. 부모와 교사가 동역하여 키우고자 하는 샘물학교의 인간상입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샘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섬기는 제자로 살며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지위에 있든 부요하든 가난하든 내게 주어진 몫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과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보내신 학생들을 이렇게 키우고자 합니다. 샘물의 배움과 가르침의 약속, 교육은 관계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 배움의 대상과 배움의 주체와의 관계 모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가르침은 서로 상호적이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관계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만들어내는 알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외부의 강제성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는 힘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실제적 삶과의 연결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또한 혼자서 배우는 것이나 단편적인 배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과 함께 배우고 다양한 것을 통합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배움이 일어납니다. 샘물학교 교육과정 구성 신조. 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학과 방향이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공동체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과정 구성 신조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샘물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성경과 기독교적 가치관의 토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샘물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을 존중합니다.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계속 수정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기초 자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철학적 이해, 사회의 변화, 아동의 성장을 늘 점검하며 변화해 갑니다. 샘물학교 교육과정 구성. 샘물학교의 목표, 교육적 명제, 교육과정 신조를 토대로 구성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가 학교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토대 위에 성경적 가치로 재구성한 기본 교과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고 함께 배워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샘물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모아 샘물 특성화 교육인 샘특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로 재구성한 기본 교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창조 세계를 아는 지식으로 구분하여 각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배움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품,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인 역사, 사회, 문학의 즐거움을 누리는 국어,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하는 영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배우는 수학,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동하는 과학,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작, 기쁨으로 찬양하는 음악,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히 단련하는 체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교과를 이어가면서 배움을 확장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교과 수업과 교실 수업을 연장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교과 외 활동과 교실 밖 수업이 모두 해당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반별 재량 활동,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방과 후 동아리와 아카데미, 교과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는 학년별 여행, 몸으로 체험하며 배움을 확장하는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물학교만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샘물 특성화 교육과정입니다. 샘특 교육과정은 5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배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배우며 암송마당을 이어가는 진리 공간,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실천 공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배움을 구성해가는 통합 공간, 특별히 연극마당은 통권 수업과 함께 샘물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사교육과 선행학습, 게임과 휴대폰 없이 시대의 가치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교육활동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대안공간, 마지막으로 지역과 실제 삶과의 연결을 계속 만들고자 애쓰는 연결공간. 특별히 책 1, 2, 3 시간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이해를 가지고 1학년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세미와 무리는 8시 30분까지 학교에 옵니다. 20분의 아침 열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1교시는 9시에 시작합니다. 수업은 45분씩 5교시입니다. 2교시 후에 20분의 긴 쉼이 있고 점심시간은 12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입니다. 식사는 교실에서 하는데 3학년부터는 식당에서 먹습니다. 2시 5분에 수업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면 2시 20분이 됩니다. 방과 후에는 동아리나 아카데미 활동을 할 수 있고 1층의 샘물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샘미와 무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학교에 와서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샘미와 무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청지기 노트를 쓰며 오늘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하루를 미리 계획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합니다. 아침 열기 시간에는 말씀을 암송하고 즐겁게 찬양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분 이야기 시간도 있습니다. 1교시 영어 시간,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가 즐거워집니다. 음악 시간에는 친구와 함께 멋진 화음을 만드는 것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2교시 과학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배우며 내 친구의 몸을 따라 그립니다. 수학 시간에는 짝과 함께 온몸으로 도형을 표현하고 성품 시간에는 6학년 선배들이 와서 함께 놀아줍니다. 20분의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블록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보드게임도 합니다. 옥상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죠. 3, 4교시 미술 시간, 일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듭니다. 과학과 국어가 합쳐진 시간, 국어책의 내용을 그림자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자극으로 표현하고요. 체육과 역사를 통합한 그리스 올림픽은 정말 신나는 시간입니다. 12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는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학교와 가까운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합니다. 5교시 과학 시간에는 야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국어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책과 함께하는 책 1, 2, 3 시간에는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수업이 끝나면 청지기 노트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말씀 암송과 기도로 학교의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2학기에는 모든 별로 돌아가며 청소도 하고요. 방과 후에는 다양한 동아리와 아카데미 수업이 있습니다. 신나게 축구를 하고
맛있는 쿠키도 굽고 악기 연주도 하며 배움이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학교 가는 내일이 또다시 기다려지는 세미와 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샘물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를 맺는 공간, 기독교적 삶을 배우며 실천하는 공간,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공간, 섬기는 제자를 기르는 샘물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셈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요. 섬김을 실천하는 샘물학교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기독중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장대행 박주원 상임이사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기독교 중학교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서 모여서 설명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겠지만은 영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보내주신 기독중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학교의 영상 잘 들으시면서 잘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가정에 가장 잘 맞는 학교가 어딜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추후에 직접 학교에 접촉해서 문의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고 좀 있으면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결정을 해야 될 터인데, 그 결정에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가장 선한 결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영상 쭉 보시면서 궁금함이 또 많이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물학교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꿈의 학교는 여러분 자신들의 꿈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찾고 싶은 친구들은 이 꿈의 학교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꿈쟁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2002년 서산의 꿈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선교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꿈의 학교. 꿈의 학교의 설립 이점은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선교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6만 평, 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꿈의 학교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는 하루와 캠퍼스 안에 끊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자라게 하는 생수이자 자양분입니다. 저녁 묵상 나눔까지 이어지는 큐티의 시간, 그리고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실, 세계는 나의 일터라는 꿈의 학교 교가처럼 꿈의 학교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고 발견하여 그 꿈을 향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꿈 이름과 존대어를 사용함으로써 각 개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고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요. 온몸을 던지는 4박 5일 국토사랑 행진을 통해 학생들은 민족애를 경험합니다. 동아리 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과 같은 자율적 활동을 통해 꿈쟁이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창의적 역량과 재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연 농법을 활용한 노작 활동을 통해 수확하는 기쁨과 노동의 참된 의미를 경험합니다.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어떤 예능이나 뭐 학구적인 거나 이런 거 아닌 정말 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드림축제와 크고 작은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솔로몬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배웠던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고민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을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꿈에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꿈의 학교 독서 수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중등부터 쌓아온 독서 실력을 바탕으로 고2 때는 직접 책을 출간하여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전교생이 함께하는 시민교육에서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다짐을 통해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드림 주니어 통합 독서 교육 과정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독서를 주된 텍스트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배우고 협력하여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이해하고 해결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제가 있더라도 또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는 수업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다르죠. 고등학생이 되면 각자의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계열, 국제 계열, 예술 계열, DCC 계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인 1 크롬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컴퓨터 코딩, 메이커 교육은 미래 교육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평가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여 삶 전체를 성찰할 수 있는 대화형 평가는 눈에 보이는 실력뿐 아니라 인격과 비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드림 주니어 2학년,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캐나다 연수와 고1 때 진행하는 3개월간의 중국 연수는 세계를 섬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꿈의 학교의 어학연수는 실제로 영어가 사용되는 환경으로 찾아가서 한 학기를 보냄으로써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국제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인류애를 경험하고 매년 겨울 2주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나가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전교생이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겪는 희노애락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꿈의 학교 생활과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공간입니다. 또한 휴식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청결한 생활 공간을 추구합니다. 생활관 교육 과정에는 시간 엄수, 청결, 약속 준수 등의 기본 생활 습관 훈련, 감사, 절제, 정직 등의 꿈의 학교 7대 성품을 포함한 성품 훈련, 그리고 말씀 묵상과 암송 훈련 등이 있습니다. 묵장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선생님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꿈의 학교 선생님들은 청소년 사역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꿈의 학교 교육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2021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다녀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데디캠프, 맘캠프, 학부모 기도회, 학부모 학점을 통하여 꿈의 학교의 일원으로 섬기며 권역별 부모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서의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 얘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까지도 상담하게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도 자라가게 되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꿈의 학교의 공동체는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꿈의 학교가 선교자원의 못자리판이 되기 위해 꿈의 학교가 사랑의 혁명군을 양성하기 위해 꿈의 학교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꿈의 학교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꿈의 학교여, 꿈을 꾸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보통 꿈의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 찾아오면 꿈의 학교 안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이쁜 아기를 낳고 또 학교에 함께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있는 많은 꿈의 학교 졸업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의료, 법률, 교육, 예술 분야까지 안 가 있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약 10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에 이미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같이 중보해주고 함께 방문해주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사회 진출하기 직전에 대학에 다시 진학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국내 대학에 가고요. 절반 정도는 해외 대학에 진출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하든 수시를 지원하든 해외 대학을 지원하든 전혀 문제되지 않게 적절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6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어서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커리큘럼이 완비되어져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DJ 1, 2 인격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고요. DJ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비전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실력을 키우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전일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낮에 생활하는 것과 밤에 생활하는 것 하루 온종일 같은 교육 철학과 같은 교육적 방향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교육도 사실은 매우 탄탄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출발이 독서 교육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딩 레이스라는 기본적인 독서 인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다양한 가치 교육을 담을 수 있는 독서 교육도 아주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커리큘럼이 완비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게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준비하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전학년에 걸쳐서 예술 수업과 예술과 관련된 창의 수업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학교 DJ1에 재학 중인 복 있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꿈의 학교에서 방학마다 주최하는 독서 캠프라는 캠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코람데오상도 받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꿈의 학교에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특별 전형에 지원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꿈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은요, 일단요, 진도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친구들도 되게 좋고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어서 좋아요. 기숙사 생활은요, 일단은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노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 거는요, 맨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지내면 지낼수록 괜찮아져요. 일단 꿈의 학교 DJ1 수업은 일시일리로 진행을 하는데
LCL이가요, 이렇게 국영수처럼 딱딱한 과목을 주제로 수업하지 않고 가치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지루해 가서 졸 틈도 없고요. 특히 재밌는 영화 리딩 같은 걸 많이 해서요, 수업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친구들과는 싸우기도 하지만요, 친구들과 상담도 할 정도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일단 꿈이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부모님과 가족이라 떨어져서 몇 주 동안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선배들한테 도움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업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꿈이학교 들어오기 전에는요,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꿈이학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친구들과도 훨씬 더 친해질 수 있고, 이제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전에 6년 동안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랑 비슷할 정도의 친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주말마다 선생님들 만나서 선생님들에게 놀아주시기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셔서 주말은 되게 잘 보내고 있고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주말마다 쉴 틈 없이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선배들이랑 어떻게 지내지나 고민도 했는데요. 지내다 보니까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선배들이랑 같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급식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수리 학교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진입니다. 며칠 전 입학 상담을 오신 어머님께서 재학생 학부모님이 독수리 학교는 교육의 외부적 환경이나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걱정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격려가 되는 동시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수리의 교육이 올곧게 한 방향을 향해 달려왔던 것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함에 대해 독수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성, 인성, 지성의 총체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삶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형성하고 실력을 쌓아 자신들이 살아갈 역사 안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독수리는 원칙 중심, 전공법, 직면, 본질 추구, 배움 중시, 전략적 인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코로나 이후 수업은 시공간적 개념이 변화하면서 외형적인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때도 독수리 학교는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원칙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배움의 환경과 배움의 소재로 삼고자 하는 정신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전략적으로 참고 극복하면서 도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학교가 너무 바뀌어서 바보가 된 것 같다 라는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상황을 직면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할 테니 자신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적인 도전이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고 성장을 향해 멈추지 않는 독수리 학교를 만듭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길을 찾은 것 같고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다가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는 미로 같은 삶 속에 놓여진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막한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는 이상적인 곳을 향해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 발을 떼는 것이 부모 역할임을 깨닫게 됩니다. 독수리 학교가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의 교육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미로 같은 삶의 출구를 향한 과정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역설적이게도 로맨틱하지 않은 방법으로 로맨틱을 만들어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능하네요.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문화로 만들어갑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아이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싸우게 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극복하게 하는 것을 통해 궁극의 로맨틱을 이루어갑니다. 저 역시 샘물학교의 학부모로서 6학년 시기를 맞춰가는 부모님들의 여러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그동안 교육을 잘 받았는데 어려운 청소년기를 앞두고 어떤 상급 학교를 가야 할까 그런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샘물학교의 귀한 열매가 독수리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풍성해질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독수리 학교의 인재상은 학생 역량 개발 모형의 단계를 통해 완성을 향한 과정을 밟아갑니다.
이 단계는 시간 순서라기보다 전인적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의 단계에서는 내면의 견고한 터를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아이들의 자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통해 권위를 분명하게 자리매김합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터를 견고히 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질서가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 위에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샘물에서 내게 주어진 몫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우리 아이들을 독수리에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명을 향해 섬기는 제자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가르치고 잘 배워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태도의 구축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할 때 섬김을 받는 상대가 느낄 아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샘물에서 노래와 표어, 그림 등으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성품 교육. 독수리 학교 역시 이러한 성품 교육의 열매가 인성이라는 객관적인 척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청, 순종, 정직, 직면, 절제, 인내 등의 품성 키워드를 정말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 구축은 각자의 역량에 따른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세계가 잡혀진 아이들이 학문과 기술에서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목격합니다. 입학 상담을 하다 보면 독수리 학교가 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듣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훈련하며 성장하는 곳이고 이를 주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삶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 소명, 인성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독수리 학교의 수업과 과제는 진액을 쏟아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은 당연히 지성을 가다듬는 과정이 됩니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을 품고 삶으로 녹여낸 지성의 결과물은 보통의 노력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자기의 것으로 먹고 소화시키기까지 힘과 노력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부, 예배로서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에서 아이들은 직업이나 지위, 물질의 소유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섬기는 제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저의 목소리가 아닌 독수리 학교의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해외 발령으로 밖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5년 넘게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의 그 중요한 사춘기 시기 동안에 이 독수리의 훈련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원칙이 있는 학교, 그리고 또 원형을 회복하는 학교 철학으로 교육받고 또 배운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아이들의 성장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그 남편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 저절로 세워져 갔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이렇게 가정이 성장할 수 있게 모든 방면으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7학년이 지나고 8학년을 올라가면서 아이는 저에게 선생님께 자백할 것이 있는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엄마는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 부분이 괜찮은데 꼭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냐고 물었고 아들은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면담 후 아이가 징계를 받았고 일주일간 숙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의 그 융통성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아들에게 울면서 사과를 하고 회개의 자리로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징계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저에게 아이가 너무 밝아졌다고 본질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이 독수리의 전공법이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단순화시켜 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온전한 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학교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학발위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시대면 특강과 함께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게 가정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모든 과정에 대한 예비를 하신 부분이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특히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고 4차 산업의 변화 환경에 미리 대비해서인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독수리 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드렸고 또 그 과정 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또 독수리학교 상담 선생님을 통하여서 제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 아이가 너무 순종적이고 그리고 뭐든지 잘 따라하던 아이여서 별 걱정 없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 아이가 전혀 남의 아이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도피처처럼 독수리를 생각하고 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미루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 책임교사 잡지 못했던 이중적이었던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고 무릎 꿇게 하셨고 사과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도 그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또 저희 자녀들도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여줄 수 있는 그런 다림줄의 역할을 해줬던 곳이 바로 독수리 부모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주는 독수리 학교는 회복이다. 독수리 학교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독수리에서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 많은 정말 좋은 이 교육을 더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독수리 학교로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독수리 학교로 초대합니다. 독수리 가족으로 만나요. 제발. 2022학년도 수시 전형 요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집부문 신입생 7학년 24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독수리 학교 가족과 기독교 학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안내해드리는 PPT 화면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걱정하는 우리의 앞에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로맨틱한 그분의 잔잔한 음성, 나와 함께 걷자고 하는 따뜻한 초대. 기독교 교육, 이 일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서로 섬기며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에 독수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보내는 그 길에 함께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별무리 학교에서 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허경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샘물학교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저희 별무리 학교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학교를 잘 소개해드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한 학교. 이게 저희 학교의 교육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학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학교 연역, 시설 및 학생 현황, 교육 철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사들의 오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별무리 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독교사 단체인 교사 선교회 소속 선생님들의 오랜 기도와 또 헌신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원래 공교육에 다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이셨는데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훈련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 준비해 오셨고요. 별무리 학교에서는 교사 선교 선생님들이 30년간의 교육적 고민과 실천이 그리고 눈물과 기도가 이 학교에 잘 배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학교입니다. 별무리 학교는 충청남도 금산 시골에 위치하고 있고요. 별무리 전원 마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무리 마을은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하고 금산군의 지원으로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전원직 기독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을 이루고 또 하나님 백성과 삶의 문화를 전수하면서 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기숙형 전원 학교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곳이고요. 농촌과 전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배워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연과 지역사회가 하나님 자녀를 함께 키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초등과 중등과 고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통합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에 따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6학년부터, 중학교는 7학년, 8학년, 9학년, 고등학교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역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우리 교사 선교회라는 기독교사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그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그 자신들의 소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도와 준비를 통해서 2007년도에 드디어 실현이 됐는데요. 별무리 전원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그 전원 마을 안에 이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별무리 학교 초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9학년들, 그 중학교 3학년들이죠. 그 학생들이 인도로 이동 수업을 이렇게 매년마다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매년 9학년들은 인도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8개월 동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제주도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에 이제 별무리 고등학교가 건축이 되었고요. 고등학생 입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무리학교 4기 졸업생까지 배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초중등 교사가 한 28명, 고등교사가 21명 있고요. 기타 교직원이 18명 이렇게 교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12명, 7, 8학년, 9학년이 139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136명, 그래서 전체가 287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남녀는 비슷한 비율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시설입니다. 이제 초중등 건물이 따로 있고요. 고등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에 도서실과 강당과 또 교실, 또 다목적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교 안에 조그마한 이제 뭐 이렇게 운동장과 또 농구장 등이 또 안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헬스장, 또 탁구장 이런 것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학생 기숙사는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어졌고요. 모든 남학생들이 남학생 기숙사에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고요. 여학생은 목조 건물로 2동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다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계신 교사선교 선생님들의 가정에 홈스테이로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인근에 또 저희가 좋은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금산에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 시설들 마음껏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여러 번 이렇게 축구도 하고요. 또 천연잔디에서 아이들이 또 체육대 같은 데는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목적과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함께 배워가는 것들이 저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교육 목표는 창조 세계를 알고 정직이적 소명을 실천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사람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저희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별무리학교에 4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제자도, 공동체, 살롬, 소명의 4가지 핵심 가치를 교육 안에 저희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가치가 잘 구현되고 아이들이 그 가치에 함께 동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더불어 가치와 더불어 3대 핵심 역량을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요. 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 사고 능력,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에 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별무리학교 인재상입니다. 저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재를 저희가 키우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또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 또 자기 주도형 인재, 또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는 인재, 문화를 변혁해가는 인재, 이런 5가지 인재상을 저희 별무리학교 교육의 인재상으로 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재상에 맞는 교육들을 저희 교육과정 안에 저희가 넣었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 역량 교과를 잘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사가 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학생들이 학생들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 양육하는 그런 양육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또 별무리 영성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학기 초에는 함께 별무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훈련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인도 이동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또 익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언어의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침 독서, 서평 쓰기, 저널 쓰기 등을 통해서 글쓰기 훈련, 또 토론 필수 교과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뭐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래밍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 미래 사회에서 또 IT와 또 컴퓨터와 같이 함께 소통하는 기술까지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팀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페스티벌이나 또 우리 학교의 독특한 인턴십 과정이 유턴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탐색해 나가고 또 구체적으로 진로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적 삶을 위한 진로 코칭, 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RN이나 졸업 선언문 같은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활동,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돕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여러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 수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문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하는 인재로 또 함께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데요. 뭐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뮤지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학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서요. 뭐 지역사회에서 오케스트라 활동, 또 지역사회 또 확대해서 여러 활동들을 활발하게 그렇게 오케스트라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형 축제 기획, 또 학생 주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 미디어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학교의 매거진 같은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디자인하고 또 글을 쓰고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뭐 국도순례나 뭐 축제들, 중학교 이제 사진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모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들을 돕기 위한 동화책 제작, 직접 아이들 손으로 그리고 또 글을 쓰고, 또 아이들이 그 다문화의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또 한국어와 다문화 언어를 같이 해서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매년마다 이제 8학년들이 학생이 직접 대사를 쓰고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어서 실제 공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무리 오케스트라는 여러 번 한 해도 여러 번 이제 준비하고 해서 공연도 하고요. 또 지역사회에 불려가서 또 같이 축제 때나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공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세우기 모습이고요. 또 해외 이동 수업 모습들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도 학교가 잘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가 저희 학교가 이제 IT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PC 기반으로 학생들이 미래 기술이나 미래 교육에, 미래 사회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환경들 때문에 쉽게 저희가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뭐 일반 공립이나 대안학교들이 수업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3월 9일에 선제적으로 상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요. 또 방역 단계와 정부 방침에 맞춰서 작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1쿼터는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쿼터, 지금 이번 주가 2쿼터인데 2쿼터부터는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들어와서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라도 또 학생들이 최선의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쿼터, 작년 1쿼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난 뒤에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뭐 부모님의 학부모님 경우에는 한 90% 가까이 이제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학생들은 한 55%, 60%. 왜냐하면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한 55%는 만족한다고 해줬고요. 또 보통 이상으로 하면 한 80% 이상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교육부 차관님께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IM 사태가 일어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방역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엄청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쳤는데요. 다행히 교육부 차관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제 대안학교가 이렇게 잘 방역을 지켜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저희가 설명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작년에 시행령이 대안학교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시행령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시행령에 관련된 또 간담회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너무 급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호랑 애벌레가 모든 애벌레들이 이제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그렇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탑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 그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많은 곳에서 그런 똑같은 기둥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호랑이 애벌레가 열심히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호랑이 애벌레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꼭대기까지는 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서 가야 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경쟁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나비가 되어서 때로는 높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낮은 곳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멋지게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와 같은 학생들을 키우고 싶은 게 저희 학교의 꿈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을 같이 함께 나누고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교육 활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별무리 학교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 입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저희 학교 사이트에 별무리 학교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쓰시면 저희 입학 상담 안내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쪽 전화로 전화 주시면 우리 교감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샘물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샘물중고등학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기르기 위해서 샘물 수업이라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서 창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식교육에 치중되었던 학교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부가 수립한 교육 방향에 따라 일선 학교는 체육,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과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바꾸고 체육과 미술, 음악 교과의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창의성과 인성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술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자아 탐색과 실천적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라는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또래 관계를 세우고 정보를 소유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은 미디어로 인한 인간관계와 지식 습득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미디어를 포함한 새로운 창작의 도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샘물 수업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중학교 7, 8학년을 위한 융합교육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샘물 수업의 핵심은 첫째, 샘물의 교육이 심겨질 마음밭 가꾸기와 온라인으로 인해 소홀해진 노작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탐색하고 창작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샘물 수업의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웃, 살아가는 공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함께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거나 막 진입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이해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수업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7학년 샘물 수업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마음밭에 대한 이해와 이를 가꾸기 위한 도전. 둘째, 손으로 수고하면서 창작을 경험하는 노작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샘물인, 더 나아가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밭 준비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밭이란 순우리말로 마음을 쓰는 본 바탕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정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선한 마음은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일찍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마음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로마서를 보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필수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다중지능을 주창한 하워드 가드너는 마음교육의 5단계로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조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윤리적인 마음을 제시합니다. 먼저 훈련된 마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배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종합하는 마음은 다양한 정보를 분별하고 가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능력이며, 창조하는 마음은 훈련된 마음과 종합하는 마음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노동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윤리적인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정직하게 결실을 맺는 노작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노작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작 수업은 크게 목공과 농사를 중심이 된 활동과 과학, 기술과 예술이 통합된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목공 활동으로는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고 도구 사용법을 익히면서 나무 작품을 만들고, 농사를 통해 학교 텃법을 가꾸면서 창조의 신비와 생명의 다양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의 통합은
노작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도구와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능과 디자인을 살려서 모형 자동차를 만들거나 텃밭에 필요한 기구들을 발명하고 제작합니다. 그리고 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서클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노작 수업은 사실 샘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7학년 학생들에게 온라인 미디어 외에도 새로운 미디어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에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8학년의 샘물 수업은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예술 통합 인성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보고 느끼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신없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퍼즐의 조각과 같은 경험과 기억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모양을 찾고 맞추어 가게 될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샘물 수업을 간단히 요약하면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러한 컨셉에 따라 여권을 만들고 여정을 짜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수업의 초반에는 가면 만들기를 통해서 페르소나, 즉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즈의 마법사처럼 정체성을 찾아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통해 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작은 연극이나 탐색 활동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새롭게 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이어서 점차 미술, 미디어,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참여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가을, 겨울에 있을 창작극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창작극은 샘물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이들은 연기연출팀, 미술팀, 미디어팀, 음악팀에 자원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도로 창작극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이야기거리를 찾아 대본을 쓰고 총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무대를 꾸미고 분장과 의상을 준비하고 음향 작업과 음악을 연주하고 홍보 영상과 극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대면 연기가 어려워진다면 단편 영화를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는 지혜를, 양철나무 꾸는 마음을, 사자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다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샘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신 것들을 찾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샘물 수업의 열매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샘물 학교의 교육의 열매는 무엇일까?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그리고 희열을 느끼면서 그리고 올려진 작품을 보면서 얻는 찬사들, 칭찬들, 물론 이런 것도 수업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성과 대안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 설레임, 기대, 꿈들, 바로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샘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풍요롭게 살찌웁니다. 지금까지 샘물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 샘물 중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학교의 각 장소들을 탐방하며 샘물인들이 생활하는 곳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소개합니다. 샘물관 1층, 2층, 3층에는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과 학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확인하는 맺음 시간도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문헌독 시험을 통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배워갑니다. 이제 교실을 지나 2층에 위치한 교무실로 갑니다. 샘물의 교무실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의 질문과 필요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볼 일이 없어도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갸웃거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샘물관 맨 꼭대기 4층으로 가볼까요? 4층에 있는 강당은 예배, 기도회, 입학과 졸업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 나의 길을 찾는 시간을 가집니다. 연말에 있는 축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의 결실을 찬양하고 온 샘물인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샘물관 맨 아래 로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샘물의 자랑거리, 식당입니다. 예배와 복상을 통해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면 허기를 채울 것도 필요하겠죠? 샘물인들을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이 정성의 손길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번 연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떨어져서 그리고 침묵하여 식사를 하고 있지만 얼굴 맞대고 왁자지껄 식탁 교제를 함께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관인 샘물관을 나와 은혜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은혜관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곳, 은혜관 5층에 위치한 주양도서관입니다. 샘물인들은 이곳에서 책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갑니다. 학업으로 인해 바빴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가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방과 자료 검색을 위한 태블릿이 마련되어 있어 혼자가 아닌 팀으로 협력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배워갑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발표 수업도 도서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에 체육은 어디에서 하죠? 걱정 마세요. 은혜관 최상층에 위치한 체육관이 있습니다. 날선 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을 배워갑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뛰는 샘물입니다. 운동장 옆길을 통하여 은혜관에 들어가면 어떤 장소가 나올까요? 바로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학실입니다. 과학실은 선생님들의 지도와 감독하에 다양한 실험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샘물인들은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갑니다. 교과서적인 지식과 더불어 오감을 통하여 실력을 채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샘물관과 은혜관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4개의 별관이 있습니다. 비동에 위치한 이곳은 음악실입니다. 샘물인들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배워갑니다. 찬양을 작곡해보기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합창과 뮤지컬을 통하여 함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음악 전공반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탐구합니다. 별관 A동에 위치한 이곳은 샘물의 미술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틀에서 벗어난 창조적,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창조 세계를 만끽합니다. 미술 전공반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신 샘물학교 어떠셨나요? 좋은 것 같다고요? 저희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함께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버틸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운 집처럼 생각이 나고, 특히 이 학교가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집밥처럼 학교 밥도 먹고 싶어질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오고 싶고, 그래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이제 소명학교에 와서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도 만나면서 뭔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든 일도 있고 뭔가 좋은 일도 있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면서 많이 배우고 뭔가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 그때 많이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부모님과 학생과 이제 선생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학교를 같이 이루고 있고, 또 그게 예로 이제 선생님인데 누군가의 학부모인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부모 똑같은 얘기로 학부모님인데 또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학부모님으로 시작하셨는데 또 선생님으로 해주셔서 학교를 섬기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처럼 학생이었다가 이제 선생님으로 도와주는 저 외에도 졸업생분이 계시고 하셔서 뭔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가 올림 수업 매주 목요일날 가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새롭고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라서 좋았어요. 배움과 섬김 프로젝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워십 댄스. 워십 댄스 하고 있어? 일단은 친구들이랑 관계나 멘토링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 막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았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친구들 관계도 너무 좋고 멘토 선생님이랑 관계도 너무 좋고 멘토링 하는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소명학교는 되게 다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올림 수업이 조금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을 많이 했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서로 게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하나 되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연이를 이제 중학교 보내면서 이런저런 뭐 다들 고민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요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또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청소년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도 이제 기도하면서 소명학교로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하연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명학교의 교사가 되게 좋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본 소명교사분들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이제 소명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요즘 얘기하는 뭐 가성비, 스펙 비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학교를 선택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선생님의 이야기, 그 선생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가장 위주가 아니었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고 그 뒤를 지나보면서도 주로 저는 그 관점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 이런 거보다도 그 교사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교사분들의 어떤 열심이나 교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 이런 것들, 교사분들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제 학교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잘 해줄 수 있게끔 푸시를 해주고 도움을 주니까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다 하면 좋겠어요. 동아리 안에서도, 동아리면 동아리, 수업이면 수업, 그냥 선생님들 다 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꼭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꿈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소명학교 안에서. 소명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본인이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본인이 해야 하고 마땅하고 가치롭다라고 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소명학교를 졸업해서 소명학교와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또한 학교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조금씩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에게 소명이란 응원하고 싶은 곳입니다. 어떠한 그 교육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싶고, 그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고, 이 땅에 차세대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곳이다. 소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제주에서 제2의 시즌2의 인생을 설계하며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사실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소명을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살아가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졸업하고 보니까 늘 더 돌아가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짧아. 저한테 길게 해. 이런 얘기 많이 고민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중학교 설명회를 마무리합니다. 샘물학교에서는 2021년 2학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샘물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샘물학교 어린이상을 노래로 만든 샘물의 꿈을 들으면서 기독중학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